그거는 뭐 여론조사는 이렇고 음, 또 오늘 아까 오전에 또 뭐 한기호 음. 국민의힘 국가 안보 문란 TF요? 예, 맞나요? 국민의힘의 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입니다. 네. 그 또 한동안 그 기능이 정지돼 그러니까 있었어요. 요즘 뜸했습니다. 그쪽 관련된 뉴스나 내용도 예, 크게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그런 내용 잠깐 나왔습니다. 그 예. 어떤가요? 그 내용은?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2018년에 네네. 그 기무사에서 개헌 문건이 터졌어. 아, 예, 예. 한 번 터진 게 아니야. 계속 터졌는데 버전이 여러 개의 개헌 문건이 올라가가지고 국회 앞에는 뭐 예컨대 어디 특공 여단을 투입시켜 장갑차 몇 대, 저기 트럭 몇 대, 또 전차는 어디 저 광화문에 배치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무장을 배치하고 이런 개헌 운영 방안. 네, 개헌 예. 운영 방안. 네. 예, 이걸 갖다가 그 언제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이 제소가 돼가지고 대통령직이 정지된 상태에서 네.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령관 조현천이 네. 청와대를 다녀와가지고 기무사 정예 요원들로 하여금 작성을 지시해서 만든 네. 개헌 검토 보고. 아, 그때 그 박근혜 그때 나왔었죠. 그 탄핵에 그렇습니다. 대비해서. 네. 아니 그 탄핵은 이미 됐고 됐고, 그 당시에 그 박근혜 정부의 그 독특한 사고 체계가 있어요.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 안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 네. 그다음에 김관진 안보실장 네. 이런 어떤 등등의 그 측근들이 이제 이게 기무사가 군조직이니까 군조직. 네, 그렇죠. 그 조현천 기무사령관하고 자주 접촉한 걸로 돼 있는데 이때 청와대는 거의 뭐 외부와 고립된 농성장 비슷했다고. 시위대가 그 앞까지 가서 그렇죠. 네, 주말마다 그 그 시위를 촛불 했으니까요. 했었으니까요. 네. 그랬는데 이 문건에 따르면 네. 곧 탄핵이 이제 기각되고 음. 이제 정상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야당과 시민단체 등 이 선동적인 단체들이 네. 탄핵 기각에 대해 가지고 승복하지 아니하고 음. 계속 과격 시위를 진행할 경우.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전제하고 있어요. 나 이거 자체가 불쾌한 게 네. 미국에서 시위대가 의회를 쳐들어가고 뭐 유리창이 깨지고 사람이 죽고 이러는데 우리 100만 군중이 질서정연하게 그렇죠. 정말 네. 그 어디 저 보도블럭 한 장, 유리창 한 장 안 깨졌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네. 보고 세계가 깜짝 놀란 놀랬죠. 거야. 네. 이런 시민을 처음 봤어. 이게 말하자면은 그 정치학에서 나오는 퍼블릭, 공중이라는 개념인데 네. 원래 이 군중이라는 군중 심리라는 말이 있어요. 크라우드. 이거는 뭐냐면은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인 네. 집단. 맞습니다. 이걸 군중이라고 크라우드, 하는 네,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19세기에 이제 그 구수타프 누구더라? 걔가 이 군중 심리라는 책을 쓰면서 궁중 심리학도 있었죠. 군중 심리학. 네, 맞습니다. 그거를 쓰면서 그 집단은 위험하다는 네. 비이성적으로 이제 그 묘사를 했는데 그때 브로티라는 그 학자가 뭔 소리냐? 대중은 우매하지도 충동적이지도 않다. 네. 그게 아니라 모든 뉴스를 꼼꼼히 보고 독립적이며 합리적인 그 판단을 하는 대중들. 이걸 일컬어 군중에 대비되는 개념, 크라우드가 아닌 퍼블릭이라는 용어를 네. 썼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런 그 똑똑하고 위대하고 강한 시민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다고 봅니다. 네. 정부는 너덜너덜했는데 네. 러시아 침공을 그 시민들이 지켜내는 걸 봤는데 네, 네. 그 다음으로 보는 어떤 그 위대한 시민의 탄생은 2016년 그렇죠. 그 광화문에서의 촛불 시위 촛불 때, 네. 예, 그 너무나 찬란하고 그다음에 합리적이면서 그러면서도 어떤 질서정연한 이런 군중을 본 거예요. 이거 군중이 아니라 공중이라고 하는 거야. 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대통령을 위협한 폭도로 이 사람들이 탄핵 판결 이후에 네. 헌재 판결 이후에 그 돌변할 것이라고 일단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네. 이제 실탄을 가진 맞아요. 네. 그때 무력을 가진 네. 무력 진압. 군부대를 네. 그 투입하겠다는 거죠. 광화문과 여의도 등에 네.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때 국회를 네. 다루는 방법까지 나와요.
분명히 이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이렇게 폭도들을 진압하면은 네. 우리나라 헌법의 국회 권능의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은 국회 과반수가 네. 그 계엄 해제를 결의하면 그 정부는 즉시 계엄령을 해제해야 된다. 네. 네. 지금 우리나라 헌법엔 이래 돼 있어요. 이게 87년 헌법에 그 계엄에 대해 얼마나 그 지긋지긋했으면은 그렇죠. 네. 그때 사당이 헌법에 이런 조문을 넣어놨겠냐고.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려고 해도 국회가 문제가 되니 네. 그 야당 국회의원을 검거하고 그때 이제 그 맞춰가지고 네. 기무사에서 네. 준비 이렇게 했군요. 그렇죠. 검거하고 검거하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국회 등원을 막아서 못하게끔 이 계엄에 대한 국회 차원 개헌 무력화를 못하게. 못하게 네. 원천 봉쇄해야 봉쇄를 되는 하겠다. 것까지도 검토가 상세히 나와. 네. 이게 헌법과 국회법을 연구해가지고 네. 이런 개싸가지 이렇게 써놓고 국회 기무사에 그런 문건을 준비를 그게 이제 드러난 거죠. 처음에는 개헌 검토 보고라 둘이 뭉실한데 네. 그 뒤에 까지는 문서가 점점 더 구체적이요. 그래가지고 총 14건의 문서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네. 그때 개헌 검토 TF가 기무사령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고한 다음에 이거 미흡해, 더 검토해. 이거 빠진 거 다시 넣어. 이래가지고 문건을 점점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야. 네. 그러다가 2016년 이제 그 탄핵안이 이제 헌법재판소 회부되고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네. 전원일치로 인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은 파면된 거란 네.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돼서 망정이지. 그때 원래 그 6대 2냐 8대 0이냐 여러 가지 맞습니다. 말들이 많았는데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네. 판결하는 날 출근하는 날 그 왜 머리에 이거 뭐라 그래 머리 고대인가요?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데 고대 머리 말아가지고 고개 뒷머리에 두 개가 달린 걸 모르고 앞머리였습니다. 앞머리였나 네, 두 개. 앞머리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심오한 해석을 했지. 두 놈이 반대하는구나. 8명 중에. 그래서 6대 2로 나오겠구나. 난 그거를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지금 국민들에게 네. 모종의 신호를 발신한 거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그 두 개를 합쳐놓으니까 팔자잖아. 그 두 개 합해놓으니까 팔자 아니야. 그러네요.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기자들은 밖에서 막 사진 찍고 올라왔을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그날 이제 아침에 막 출근할 때 그 아침에 이제 당신 그 이정미 이제 헌법재판관 소장이 이제 막 그 정신없이 자기 머리 이렇게 하고 나온 그걸 빼고 나와야 되는데 차 안에 계속 얼마나 긴장했으면.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출근하는 게 이제 카메라 잡힌 거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개 해서 팔자. 그게 이걸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시나리오는 네.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고 어마무시했겠네요. 이제는 이 무력으로 네. 사태를 평정하는 겁니다. 물론 이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에 따라서 이거를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하고. 건의하려고 했던 거지. 기무사에서 그렇게 우리 시나리오 자체를 이제 보고를 네. 하려고 준비했던 근데 이게 거죠. 기무사 판단이 아니야. 기무사는 칼날이에요. 칼 자루 잡은 놈이 있는 거야. 누가 휘두른 거예요. 그럼 그 위에 기무사에 이제 그 위급의 윗선이 뭐 국방부 장관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몰랐어요. 그때 한민구 국방장관인데 그건 조사에서도 연루된 건 안 나오는데 그게 더 어이가 없는 거야. 그 합참이 계엄에 대한 주무부서예요. 네. 합참에 계엄과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네. 유사시에 그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그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그 충무사태라 그래. 그래가지고 국가 비상사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걸 충무 3종 사태라 그래. 이때 군에는 대포콘 3가 걸려. 네. 그다음에 조금 더 위기가 오졌다면 대포콘 2로 넘어가면서 충무 2종 사태가 발령돼 있는데 네. 충무 2종 사태가 발령되기 전에 선포하는 게 계엄령이에요.
계엄령. 예, 이러면은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이 네. 정부에서 군으로 넘어가 계엄사령관한테. 겸사령관한테. 그래서 이 업무를 평소부터 매뉴얼을 발전시키고 이것에 대한 검토 절차와 이런 걸 하는 주무부서가 합참에 지금도 있어. 원래 있어 그게. 네. 그게 왜 계엄령을 선포하느냐? 네. 일단 국민 기본권을 제한해 놓고 그렇죠. 그 총동원령을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음. 그러니까 전쟁 때는 총력전이기 때문에 네. 인적 물적 자원을 자원을- 동원해야 돼. 네. 그다음에 치안 유지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 국가 비상사태 처리 절차에는 이 계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하는 주체는 국방부 장관 명을 받은 합참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무사가 국방부 장관하고 합참의장한테 보고 안 하고 청와대하고 직거래하고 계엄을 갖다가 그 소요 사태라는 네. 이 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네. 이래가지고 이래 저기 전쟁 때와 같은 상황을 만드는 이제 야. 80년 그 전국 비상계엄을 했던 그렇죠. 그 신분부의 신군부. 모델을 그대로. 아. 그때 당시에 신군부가 그 저기 이 전국 비상계엄을 네. 그 보안사가 주도했던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네. 그때 그 전두환 그때 당시 국방부가 아니에요. 이래서 하극상이 일어나고 나중에 결국은 아주 그 뭐 전대미문에 그렇죠. 쿠데타가 12, 일어난 12.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번에도 그 경로고 심지어 문건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계엄사령관은 육군 총장으로 앉혀야 한다. 된대. 아. 하국상 이런 하국상이 저런 군발이 새끼들은 이게 완전히 나라를 잡아쳐먹고 와. 그 저 옛날에 전두환 소장이 정승화 네. 그 사성 장군 육군 참모총장을 그 어떻게 써? 감금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이 저기 공관으로 쳐들어가서 권총 들이대고 연행하고 그때 그렇죠. 그 저항하던 부관 김호령 소령을 쏴 죽인 거 아니야? 그렇죠. 사살했죠. 그래서 무장 봉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쩌면은 하는 짓거리는 이 버르장머리는 어쩜 이렇게 똑같냐고. 그런데 아이고. 이거를 갖다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네. 지금 폭로한 건 뭐냐면은 그 사건은 네. 당시에 문재인 정부 2018년에 문재인 정부의 송영무 국방장관도 문제 없다고 했고, 즉 이거는 그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단순한 검토 문건에 불과했다고 송영무 장관도 얘기했고, 그런데 이 저기 청와대가 개입해서 네. 이거를 내란 프레임으로 덮어 씌웠다. 아, 한기원의 주장은 그래가지고 네. 재판에 가서도 대법원의 사람들이 무죄로 나왔다. 네. 내란이라는 증거는 못 찾았다. 그다음에 실행 계획이 아니다. 왜 예하부대 조사해 보니까 이 문건이 예하부대 전달된 적이 없더라. 네. 그로 실행 계획이 아니다. 이러면서 뒤집기를 시도하는 거라고. 그런데 왜 무죄가 나오고 대부분 사람들이 빠져나갔냐 하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수사가 중단된 거요. 아, 다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주범인 네. 이 문건 작성의 핵심 책임자인 조현청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튀어가지고 잠적해 버린 거야. 아. 주범이 사라졌어. 주범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군요. 한 번도 못했어요. 한 번도 문쟁분 내내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그때 정의당에서 네. 엄청난 비극을 맞이한 게 그때 노회찬 대표가 서거했다고. 이 네. 논란이 벌어질 때. 아이고. 내가 장례식 5일장 치르고 뒷정리하느라고 내가 국방인데 상임위 출석을 못한 거야. 상중리였다고. 아이고. 그랬는데 저기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에서 네. 그 바쁜 와중에 잠시 YTN TV를 보니까 국방위에서 난리가 난 거야. 그 기무사 대령하고 송영무 간에 전쟁이 벌어졌어. 송영무는 간부 회의에서 그 문건 문제 없어. 내가 법적인 자문 다 받아봤는데 네.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의 주장이 누구냐면 기무사 백기무 부대장, 그 국방부의 저기 기무 부대장 네. 파견 나가 있는 거기가 그렇습니까? 현역 대령이 그렇게 얘기하고 송영무는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래가지고 의원들 앞에서 진실 게임이 벌어지더라고. 참. 내가 그 당시에 거의 넋이 나가가지고 있었지만 이거는 정신이 번쩍 나는데 아이고 내가 저기서 지금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러다가 또 나도 지쳤어. 그랬는데 그렇군요. 국회의원이 끝나고 제일 아쉬운 게 그때 계엄 문건의 진실을 끝까지 못 파본 거야. 네. 민주당도 흐지부지했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정권 바뀌어가지고 이번 한기호 의원이 이런 식으로 또 그때 응징을 제대로 하고 역사적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부실하게 해놓고 기무사 개혁안을 만드는
TF를 만든 거예요. 이때는 또 송영무 장관이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중간에 잘려. 그래서 기무사가 오늘날 안보 지원사로 된 겁니다. 네. 인원이 축소돼가지고. 축소돼가지고 안보 지원사로 바뀐 거지 이름이. 네.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뭐 이명박 박근혜가 똑같지만은 기무사 시켜서 정치 개입하고 심리 전단 시켜서 댓글 공작하고 네. 이런 재미에 붙어들었던 과거 새누리당 시절에 네. 그 향수를 못 잊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아주 꼴통 중에 꼴통 이 한기호라는 희대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이 역사 뒤집기 시도하는 거거든. 그런데 정말 아시다시피 정말 말이 안 한기호 되는군요. 의원 그 저기 3주 전에 뭐라 그랬어요? 저기 그 저 북송된 탈북 어민 네. 2명. 걔들이 살인범이 아니라 저 탈북 브로커라고 또 뒤집기시다가 그렇게 당 하다가 내에서 당 내에서 개망신 당해가지고 맞습니다. 뭐 하태경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 입장을 얘기하고. 당 내에서도 개망신 당하니까 네, 그랬죠. 그 다음 날부터 이거 우리가 너무 나갔다. 이래가지고 이 저기 이 TF의 기능이 정지돼 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그쪽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뉴스도 굉장히 조용하고 3주 동안 네. 북풍 논란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가짜 뉴스 뿌린 거 봐. 한기호 의원의 가짜 뉴스는 거의 경악할 수준이고. 그 다음에 저기 그 태영호, 지성호 네. 의원 또 하태경까지 가서 해가지고 북송 어민을 유엔서 허락을 안 받고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했다. 근데 그 나중에 유엔사에서 근데 국방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서 네. 유엔서 허락 받았습니다. 받았다고 또 확인을 했죠. 또 그 전에는 현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현 정부에 네. 또 그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저기 그 서해 공무원 피살에 대한 특수 정보를 군이 삭제했다. 그런데 그 말도 있고. 이거는 또 국방부 브리핑에서 삭제 안 되고 원본이 서버에 보관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가짜 뉴스를 언론에 뿌리면 정부 출처는 정부 관계자예요. 그걸 국민의힘이 받아 안고. 네. 그런데 헛발질을 하다가 7월 말에 대정부 질문에서 팩트 체크가 다 되니까 그 순간 북풍 논란이 죽어버린 거예요. 3주 동안 조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기무 사건을 들고 나온 거야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저 굉장히 좀 뜬금없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한기호 의원의 그 지금 그 아니 뭐 열심히 찾아다닌 거지 뭐.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셨길래 저도 간단하게 뉴스 봤는데 참 뜬금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를 이 부분을 솔직히 정말로 이 분야나 이 내용을 꾸준히 내용을 이렇게 팔로우를 하지 않는 전문가나 뭐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정말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을 저기 주셨네요. 그 탄핵에서 복귀한 대통령이 그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하며 상상만 해도 언론을 장악하고 KBS도 출동한다고 돼 있어. 네. 언론을 장악하고 국가 그다음에 광화문에서 실탄을 가진 군인이 검문 검색을 하는 세상이 그러면 내란이 아니면 뭐가 내란입니까? 이게 친위 쿠데타지. 그러니까요. 와. 거기에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미국이 갖고 있는데 전방에 작전 부대를 빼서 이렇게 배치한다는 걸 그것도 계획이 부실하다고 14번을 보완해가지고 야.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만들 당연히 예하 부대 안 내려보내지 자기들끼리 갖고 있어야지. 일단 그렇게 해야 그러다 되죠. 상황이 되면 내려보내는 그렇죠. 거지. 그때 이제 그거를 미리 왜 내보내? 근데 안 내려보냈다고 실행 계획이 아니다. 내라는 뭐가 아니고 단순 검토 보고다 그래. 무슨 단순 검토가 그래? 계엄을 단순 검토 보고해? 그러니까 아니 이 나라가 저기 박정희 이래로 지난 그 저 60년간 그 저 국민이 피 흘리면서 그 엄청난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간 역사적 퇴행에서 2번의 쿠데타를 빼놓으면은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갑자기 그냥 상상만 좀 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끔찍한 얘기를 2016년, 2017년 그러니까 이 이때 얘기를, 문재인 정부의 실착은 네. 뿌리까지 캐내고 그래가지고 저 미국으로 검거팀을 보내서 네. 조현천을 데려와가지고 저기 양심의 법정, 역사의 법정에 세우지 못한 네. 그 미완의 과제를 이제 해결을 못한 거를 이제 이쪽에서 뒤집기 시도를 하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 때 뭐라 그랬어? 저기 국민의힘은 다시 과거에 북풍으로 60년 먹고 산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네. 사실 그날 왕 싸가지 기자회견이라서 조금 그랬지. 그 앞에 말은 내가 보기에 야당 지도자도 하기 힘든 말이야. 그러니까 기존의 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그 정통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과거에 그동안 해왔던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신한국당, 한나라당 뭐 이름도 많습니다. 뭐 하여튼 그들이 그동안 쭉 해왔던 그거를 이준석
전 대표죠. 그 회견에서 단칼에 그렇습니다. 정리를 했죠. 네.